제가 저번에 코난의 안 풀린 떡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면서 코난은 그냥 있어 보이는 떡밥을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회수를 안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마 그 영상을 봤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떡밥을 던져놓고 회수를 안 한 적은 드뭅니다. 지금 던져진 떡밥들도 언젠가 회수가 될 떡밥들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떡밥들이 회수되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떡밥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회수되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만월일밤 사건 이후로 밝혀진 떡밥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떡밥은 바로 조디 스털링 떡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조디 스털링, 아니 조디 센티밀리언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수상한 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처음 등장했을 때 코난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었고 코난과 헤어질 때 쿨키드란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며 썩은 사과 같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강렬한 첫 등장 덕분에 저 역시 명탐정 코난을 처음 봤을 때 얘 뭐 검은 조직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승객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장미가 버스 안에 검은 조직의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는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근처에는 조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디가 간단하게 버스 탈취범들을 제압하고 의미심장하게 A secret makes woman woman 이란 말을 중얼거렸을 때 임마가 그 검은 조직과의 재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조직으로 나왔던 크리스 빈야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었죠. 이후로 계속 조디가 장미 곁에서 의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과거 크리스 빈야드가 인터뷰에서 조디가 버스 탈취 사건에서 했던 A secret makes woman woman 이란 말을 똑같이 했었다는 식으로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월일밤 사건까지 베르무트가 자신의 집에 코난과 미라니 그리고 장미의 사진을 붙여놓고 뭔가 써놓은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미라니가 조디의 집에 갔을 때 조디의 집 화장실에서 베르무트가 붙여놓은 사진들과 비슷한 사진들이 발견되면서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디를 악역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의심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범인이 아닌 법, 조디는 베르무트가 아닌 FBI의 수사관이었고 나중에 코난과 함께 베르무트를 궁지로 몰아준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그녀가 A secret makes woman woman 이라는 말을 알고 있던 건 조디가 어린 시절 베르무트가 그녀에게 해줬던 말이었고 조디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베르무트를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코난과 장미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조디의 떡밥 말고 또 풀린 떡밥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상윤, 즉 아카이 슈이치에 대한 떡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상윤이 나온 건 수수께끼의 승객편이었는데 이때 장미의 검은 조직 레이더가 발동되기도 했고 이상윤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무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야 전마도 검은 조직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블랙이라는 남자와 운전을 하고 가며 헤어진 연인을 언급하고 그 사람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고 말하는 등 이 다크서클 짙은 남자가 원래 머리가 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계속 코난 곁을 맴돌고 장미의 사진도 들고 다니는 등 이 친구 정체가 뭘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끔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추리긴 한데 원래는 머리가 길었다는 것 그리고 코난과 장미 곁을 맴도는 걸 보면서 얘 혹시 검은 조직의 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전혀 아니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은 조직으로 의심됐던 다크서클의 남자는 사실 FBI의 유능한 수사관이었고 검은 조직의 저격수였던 칼바도스를 제압하고 베르무트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도망가게 만드는 등 주인공급의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장미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던 건 그의 전애인이었던 미야노 아케미의 동생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죠. 이렇게 조디, 이상윤 떡밥도 놀라웠지만 제 기준 가장 충격적이었던 떡밥은 아라이데 선생의 떡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만월일밤 에피소드를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추리를 아예 할 줄 모르는 뇌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디랑 이상윤만 의심하고 아라이데 선생은 그냥 코난 근처에 존재하는 약간 신형사 마냥 사람 좋은 엑스트라 정도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갑자기 아라이데 선생의 얼굴을 뜯어버리고 그 안에서 베르무트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저 진짜 개충격 먹었었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엔 아예 의심도 안 했던 인물이 베르무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가 아니라 성인인 지금 시점에서도 스포 없이 명탐정 코난을 본다면 아라이데 선생은 아예 의심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범인이 밝혀지고 나니까 아라이데 선생을 의심할 만한 떡밥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승객에서 장미가 검은 조직원 레이더가 켜져 있을 때 조디와 함께 탔던 것이 바로 아라이데였고 탈취범들이 코난에게 위협을 가하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코난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형사와 백형사가 맞선을 본 현장에서 코난이 그 둘에게 회방 놓기 위해 아라이데 선생을 신형사처럼 꾸며놓고 나비넥타이와 음성 변조기로 신형사인 것처럼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상황이면 코난한테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다가 얼타서 제대로 연기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건데 아라이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형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주고 다 끝나고 나서는 코난에게 윙크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원작에서 베르무트가 결국 쉐리가 하이바라인 걸 알아냈을 때 찾았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에피소드에서 장미를 찾아온 사람이 조디와 아라이데 선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을 보고 역시나 조디가 베르무트라서 저렇게 찾았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싶었지만 사실은 아라이데가 베르무트였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나왔던 거였죠. 아무튼 이 밖에도 제임스 블랙 역시 만월일밤 사건 전까지는 뭔가 의심스러운 남자였는데 조디와 이상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임스 블랙의 정체 역시 밝혀졌었습니다. 이렇게 만월일밤 사건에서 풀렸던 떡밥들을 알아봤고 다음은 적과 극의 클래시에서 풀렸던 떡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즈나시 레나에 관련된 떡밥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미즈나시 레나는 처음에 오키노 요코의 소개로 등장한 아나운서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예쁜 인물인갑다 하면서 코난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그녀의 발에 코나의 도청기가 붙었고 코나는 그 도청기를 듣던 중 그녀가 사실은 검은 조직에 속해 있는 키르라는 조직원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조직원들과 하는 대화를 엿듣고 조직원들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코나는 미즈나시 레나를 쫓아갔고 그러다가 미즈나시 레나에게 자신이 쫓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코나는 좀 당황했는데 미즈나시 레나는 갑자기 코난에게 다가가며 날 쫓고 있던 거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고 코난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미즈나시 레나는 되게 아련한 눈빛을 하고 고맙다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즈나시 레나는 사고 때문에 정신을 잃고 FBI에게 확보된 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블랙 임팩트라는 에피소드의 내용이었는데 이러고 시간이 얼마 지난 뒤 적과학의 크래쉬라는 에피소드에서 이 키르의 떡밥들이 풀리게 됩니다. 사실 키르는 CIA에서 검은 조직에 심어놓은 스파이였고 키르가 코난에게 다가가서 했던 것은 CIA에서 하는 거짓말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적과학의 크래쉬에서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긴 했지만 이후로 애가 좀 지능이 퇴화됐는지 검은 조직에게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골라서 하는 바람에 언제든 정체 들킬 위기에 처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키르의 정체 말고 또 밝혀진 떡밥이 있으니 혼도 에이스케이에 관한 떡밥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미라니와 보라의 친구로 등장한 애였는데 미즈나시 레나를 닮았다고 소개되며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나는 이 혼도라는 친구를 경계하였고 혼도 역시 코나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이 혼도라는 친구는 미즈나시 레나를 쫓고 있는 것 같았고 미즈나시 레나를 보면 뭔가 치를 떠는 행동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도와 미즈나시 레나가 남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둘의 혈액형은 너무 달라가지고 남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즈나시 레나가 했던 그 거짓말을 알아내는 수사법을 혼도라는 인간이 똑같이 재현을 했고 아무리 봐도 미즈나시 레나와 혼도는 같은 핏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혼도라는 인물의 서사가 나오다가 적과학의 크래쉬가 끝나며 혼도와 미즈나시 레나의 관계와 혼도가 왜 코난을 유심히 봤는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사실 혼도와 미즈나시 레나 아니 혼도 히데미는 진짜로 남매관계가 맞았고 혼도가 백혈병 때문에 죽어갈 때 히데미의 피를 나눠주기 위해 혼도의 O형 피에 방사선을 쏴서 파괴를 했고 그 다음 히데미의 AB형 피를 나눠받았기 때문에 혼도는 지금 AB형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혼도는 애초부터 코나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도가 처음에 유명한 탐정사무소로 들어오며 코난과 함께 넘어졌을 때 코난에게 안녕하세요 유명한 탐정님 이라고 했던 거였죠. 생각해보면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성인 남성과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의 덩치는 구분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코난한테 인사를 했던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풀렸던 떡밥은 바로 캐멀에 대한 떡밥이었습니다. 캐멀은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되게 험상궂게 생기고 FBI들끼리 모여있다가 갑자기 수상하게 어딘가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야 조직원이 FBI에도 숨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죠. 게다가 나중에는 캐멀을 의심하는 조디를 기절시키기까지 해서 캐멀이 검은 조직원이란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쇼 작가님은 반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캐멀은 사실 리얼 FBI였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윤이 검은 조직에 잠입해가지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망쳤던 것이 바로 이 캐멀이란 남자였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죠. 이 밖에도 미즈나시 레나가 조직에게 인정받았던 이유가 신참 시절 어떤 남자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받게 됐고 고문을 받는 도중에도 조직에 대한 걸 부리지 않고 그 남자에게 반격을 성공해서 빠져나온 덕분에 검은 조직에게 인정받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즈나시 레나를 고문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던 에단 혼도였고 에단 혼도는 미즈나시 레나에게 위치 추적기가 붙어있음을 알고는 이대로 있다간 둘 다 죽게 될 게 뻔하니 자신이 미즈나시 레나를 고문하는 것 같은 음성을 자신의 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자신은 미즈나시 레나에게 죽은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덕분에 미즈나시 레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조직에 완전히 숨어들 수 있게 된 거였죠. 아무튼 이 정도가 마늘의 밤과 적과학의 크래쉬에서 밝혀졌던 떡밥들이었습니다. 코나의 연재가 꽤 길게 됐다 보니 뿌려졌던 떡밥도 많았고 해결된 떡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해결된 떡밥들이 많지만 영상이 거의 30분이 넘어가게 될 것 같으므로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해결된 떡밥들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